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이 시작된 지 벌써 보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재외선거 열풍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22일까지 뉴욕 일원 한인 6천여 명이 재외선거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도 구성을 마쳤으며 위원장에는 박재진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 지역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장미 대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한국 대선은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공정한 선거, 올바른 투표로 발전하는 한국의 모습이 되길 기대합니다. 20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원장에 박재진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부위원장에는 김동춘 재외선거관, 위원회는 손영호 동포 담당이 선임됐으며 각 정당 추천인 4명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원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뉴저지 필라델피아 지역은 뉴저지 팰리세이스팍 뉴저지 한인회관과 서재필 기념재단 의료원의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투표소인 퀸즈 플로싱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일 현재 국외 부재자 4,280명, 재외선거인 922명 등 총 5,202명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영구 명부 등재자까지 포함하면 모두 7,794명입니다. 한편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오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각국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한국은 5월 9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5월 9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5일 전부터 이틀간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1일 근로자의 날, 3일 석가탄신일,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 등으로 이어지면서 투표율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과 세탁업 관계자 뉴욕 한인사회가 지난 21일 주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병행해 온라인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참여율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과 세탁업계 지원금 300만 달러가 포함된 뉴욕주 하원 예산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이 지난 17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여 숫자는 20일 오후 5시 현재 2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의회 예산안이 4월 1일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인들의 참여율은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청원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자신이 거주하는 각 지역구 의원 사무실은 물론 얼바니 의원 사무실에도 청원서가 전달되면서 예산안 마련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한인들의 참여율은 부족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뉴욕 일원의 내일 세탁 한인 업소만도 수천 개이고 종사하는 한인도 많은데 참여 숫자가 이 정도인 것은 참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권리를 찾고 정치력을 향상시키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 내일과 세탁업 관계자와 뉴욕 한인사회는 주의회를 직접 방문하고 지원금이 포함된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스파캐슬 오너 가족 4명이 11개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매출을 의도적으로 속여 적게 보고하면서 세금을 탈루했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직원 임금과 그 밖의 지출을 현금으로 지급한 정황이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22일 스파캐슬 스티브 전 회장과 동생 데니얼 전, 빅터 전, 그리고 딸 스테파니 전 씨 등 4명이 11개 중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뉴욕주 조세 재정국과 함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스파캐슬을 급습해 경영자료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판매세 62만 $1,000, 법인세 61만 달러, 종업원 급여소득세 원천징수금 20만 $7,000
$7,000,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세금 13만 $1,000 등 총 156만 9천여 달러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스파캐슬은 연평균 2,2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매출보다 낮게 신고했으며 종업원 임금과 하청업체 대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2일 퀸즈 카운티 형사법원에서 열린 인정신문에서 전 회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각각 1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각 최고 5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스파캐슬 스카터 변호사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특히 5년도 넘은 일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동과 아프리카 8개국에 있는 국제공항 10곳에서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들이 휴대전화 외에 사실상 그 어떤 전자기기도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요르단 수도 암만, 이집트 카이로, 터키 이스탄불 등 8개 이슬람 국가에 있는 10곳의 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은 랩탑 컴퓨터, 태블릿 PC, 카메라, 게임기 등 모든 전자기기를 기내에서 휴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휴대 금지 품목은 보안 조사를 거치는 수화물편으로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는 9개 항공사는 오늘 오전 3시 미 교통안전청에 의해 절차를 통보받았으며 향후 96시간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위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부분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상업용 항공기를 타깃으로 하기 위해 전자기기의 폭발물을 숨길 가능성이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지난 2001년 9월 12일 테러 공격 이후 가장 광범위하게 실시된 항공 보안 조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정부 보조 뉴욕시 교육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소득층 교육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보조금 삭감으로 70만 명이, 난방비 보조 삭감으로 30만 명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뉴저지주의 피해도 예상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주택과 보건, 교육과 치안 등 분야에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 지원되던 연방정부 예산 약 9억 1천만 달러가 삭감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이 중 1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교육부 예산 삭감은 공립교 방과 후 프로그램과 특별활동에 차질을 빚게 되고 과밀학급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시 주택공사 지원금 3억 7천만 달러 삭감으로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 등 약 70만 명의 시민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아울러 뉴욕시 대테러 방지를 위한 연방정부 예산 1억 9천만 달러도 삭감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에는 허드슨 리버 새 기차 터널 공사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버겐 카운티 경전철 연장 계획도 현실화가 어려워집니다. 연방교통관리국의 뉴 스타트 프로그램에도 예산이 삭감돼 터널 신축을 위한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외 홍수지도 제작을 위한 예산 1억 9천만 달러가 삭감될 것으로 보이며 저소득층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노인과 장애인 약 30만 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의 BYOB의 소주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소주를 BYOB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타운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단속이 계속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부터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서는 BYOB 식당과 노래방을 대상으로 소주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타운 경찰이 소주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님이 반입한 소주를 물병에 담아 제공하고 판매하는 곳에 위반 티켓을 발부했으며 미성년자 주류 판매나 영업시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타운 정부의 한 관계자는 BYOB 업소에서는 와인과 맥주만 제공할 수
수 있다는 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탁 위에서 소주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되며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BYOB 업소 소주 반입 허용에 대해 주류 면허를 가진 업주들은 비싸게 주고 산 리커 라이센스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YOB 업주들은 한인타운 특성상 소주를 갖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의 단속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벨팍타운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BYOB 업소 소주 반입에 소주를 하드 리커로 분류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과 소주는 곡주가 아닌 증류주로 업소 반입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타운 정부가 BYOB 업소에 대한 소주 판매 및 반입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을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메일 피싱 사기로 뉴욕주에서 7천여 명이 넘는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앞으로는 회사 고위 임원의 이메일도 함부로 열어보면 안 되겠습니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경우는 이메일을 열지 말고 삭제할 것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17일 뉴욕주 조세재정국은 세금 보고 관련 정보를 가로채는 이메일 피싱 사기로 7,100여 명의 소셜 번호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범죄자들은 스쿠핑과 같은 해킹 기술을 사용해 회사 경영진을 가장해 직원 개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세재정국은 기업의 급여 담당과 HR 부서를 비롯 건강보험, 법률 서비스, 제조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 최고 경영자나 고위급 임원 등을 사칭해 직원 정보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더라도 절대 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과 개인정보를 다루는 세무 전문가들은 조세재정국과 국세청 등 출처가 분명한 기관에만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소득세 신고를 마쳐 신분 도용을 통한 세금 환급 사기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의심스러운 IRS 관련 통신이 수신될 경우 답변하지 말 것, 첨부 파일을 열어보지 말 것, 어떤 링크도 클릭하지 말 것 등이 당부됐습니다. 또 IRS에 즉시 신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통념, 즉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믿어져 왔던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이민자들에 대한 편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들이 범죄와 연루돼 있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민자 범죄가 많다는 사회적 통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사법연구센터 양형 프로젝트와 정책 싱크탱크 카터 인스티튜트가 각각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미국 태생 시민보다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현재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재소자도 이민자보다 미국 태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은 괴롭힘, 폭행, 교통 위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음에도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보다 강력 범죄와 단순 범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입하는 사례가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터 인스티튜트 보고서의 18에서 54세 교도소 수감 비율을 보면 미국 태생 시민은 1.53%가 제소된 상태였으나 서류 미비자는 0.85%, 합법 이민자는 0.47%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수감 규모에서도 미국 태생 시민은 200만 명이 넘었고 서류 미비자는 12만 3천 명, 합법 이민자는 6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 전력 이민자 200에서 3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하면서 반이민 행정 명령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혐오 범죄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도 혐오 범죄가 급증했고 독일도 극우파에 의한 혐오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 기독교 혐오 범죄도 지난해에만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도 다양성 인정보다는 편견과 증오심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는 낙서 형태의 증오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뉴욕시 전철 내 혐오 범죄와 폭행이 급증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대중교통 보안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당국은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안과 처벌 등 대책보다는 너와 나의 다름이 왜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 사회와 정치의 잘못된 흐름을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